1173번입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함수 유리함수가 있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2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가 되죠?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y는 공문이 있는 상수 a가 되니까 바로 점근선이 x 이퀄 마이너스 2와 y 이퀄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 이퀄 마이너스 2는 여기고요. 사실 y 이퀄 a는 어딘지는 모르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사실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크게 이렇게 x축, y축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사분면이 지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y절편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두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 알기 위해서 얘는 표준형이기 때문에 3이므로 양수잖아요. 따라서 1사분면 방향, 3사분면 방향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만약에 일반형이라면 y절편 정도만 찾아보면 y절편의 값이 이 y꼴 a라는 점근선의 y, 바로 a보다는 큰지 작은지만 체크하면 어느 방향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 방향 쪽에서 그려지는데 여기 점근선의 x가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2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습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3 플러스 a가 되죠. 얘가 최대값이 되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미안합니다. 분모는 1이 되어서 3 플러스 a가 되죠. 맞나요? 분모가 1이 되어서 3 플러스 a가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4분의 3 플러스 a가 되겠죠. 이 두 수를 더한 거, 최대값, 최소값을 더한 것이 2라고 했죠. 그러므로 2a가 되고요.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a는 바로 마이너스 8분의 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최대값, 최소값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74번입니다. 자,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 kx 플러스 1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교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교점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죠.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두 그래프를 연립한 새로운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그래프를 연립했을 때, 바로 방정식으로 연립했을 때, 바로 실근이 몇 개 존재해야 된다?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이 하나 존재하면 두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귀결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x 플러스 1분의 이 x 마이너스 2와 이 kx 플러스 1을 연립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x 마이너스 2가 바로 k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의 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시면요. 자, 일단 우변이 kx 제곱에 바로 kx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어서 자,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겠죠. 물론 k가
0이면 바로 이 직선은 y 꼴 1이라는 직선이 되니까 k가 0일 때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kx 제곱에 자 플러스 kx고 이 x와 x가 소거가 되어서 k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플러스 3 이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k가 만약에 0이라면 즉 이 직선이 y 이꼴 1이라는 상수함수라면 좌변은 3이 되고 우변이 0이 되니까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k는 0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K가 0이 아닐 때, 즉 2차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으로 볼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이 방정식에 실근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중근이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판별식은 바로 b제곱 k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12k가 되어서 맞나요? 얘가 0인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상수가 없기 때문에 k로 묶으면 k-12가 되어서 k는 0 또는 k가 얼마가 되겠다? 12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k가 0이 아니므로 k가 0이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k가 12일 때 또한 양수 k라고 했죠. k가 12일 때 바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네요. 선생님이 이걸 못 봤습니다. 그러면 굳이 얘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K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정확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워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1175번입니다. 자,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교점은 방정식으로 말하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방정식에서 흑은이 존재해야 되죠. 그럼 어떤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냐고 했냐면 이 두 함수를 연립한 새로운 방정식이 바로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YY가 같으니까 우변 길이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자 이렇게 연립으로 두고 자 우리가 바로 뭘 하면 되겠다.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우리가 식만 정리해주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x는 자 mx-2m과 바로 x-2를 곱하면 되는데 자 이것을 m으로 살짝 묶어보면 여기가 x-2가 되어서 전체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개해버리면 m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mx 플러스 4m이 되는데 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되죠.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mx 제곱 마이너스 4m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1x 플러스 4m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정수 m이라고 했으니까 m이 0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은 바로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m이 0일 때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m이 0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에 바로 4m이 0이 되니까 얘가 0이 되어서 바로 x는 0이라는 바로 실근 하나가 존재하죠. 그런데 만나지 말라는 말은 교점이 없다. 그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이 상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교점이 하나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m이 0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m이 0이 아니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가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어야 된다죠. 얘가 서로 다른 두 흑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제곱해봤자 플러스니까 4m 플러스 1의 제곱이 b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4배에 a가 m이고 c가 4m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뭐다?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개해 줘버리면 16m 제곱이 되는데 여기도 16m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사라지고요. 자, 남는 것은 8m 플러스 1만 남겠네요. 얘가 0보다 작으니까 8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m이 바로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을 때 바로 허근을 갖는데 m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m이 0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m의 범위의 값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정수 m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76번입니다. 자, 두 집합에 대하여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집합은 순서상이 x, y인데요. 얘가 유리함수니까 결론적으로 유리함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B 집합은 자, A가 0이 아니라면 직선이 되는데 1차 함수인데 A가 0이면 바로 상수 함수가 되니까 그냥 직선으로 바라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함수의 바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말은 두 그래프의 바로 그래프로 봤을 때 교점이 발생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교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정식으로 보면 뭐다?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두 그래프를 연립한 새로운 방정식, 즉 x분의 3x-1과 ax 플러스 3을 연립한 이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은 얘가 실근이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분자 3x-1은 자,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3x와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의 3x와 우변의 3x가 없어지면서 ax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은 여기가 x 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a분의 1이 음수가 되지 않으면 되겠죠. 음수가 되지 않으면 되고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면 되는데 이 분수는 0이 될 수가 없죠. 분수가 0이 된다는 말은 분자가 0이 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절대로 0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수일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분의 1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되고 음수가 되면 되고 결론적으로 분자가 양수이니까 전체가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 A가 음수가 되면 바로 실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바로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그래프로 풀어버리면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0이고 분모의 x계수분의 분자의 x계수가 1분의 3이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점근선은 x 이꼴 0, 즉 y축과 y 이꼴 3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자, y 절편이 얼마가 됩니까?
x 자리에 0을 넣으면 되는데 분모에 0을 넣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바로 x절편을 찾으면 되니까 3분의 1이므로 이런 형태의 2, 4분면과 4,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y 꼴 ax 플러스 3이니까 바로 항상 지나는 y절편이 있죠. 0,3. 즉 어디입니까? 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바로 직선이 되겠는데, 자, 바로 두 그래프가 교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교점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교점이 발생하고 양수일 때는 0,3을 지나기 때문에 절대로 교점이 발생할 수 없으며, 자, A가 0이 되어도 그 자체가 점근선이 되어버려서 교점이 발생할 수 없겠네요. 맞나요? 따라서 기울기 A가 양이 될 때는 교점이 발생하지 않으니 교점이 발생한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 위해서는 바로 0,3을 지나는 직선이 무엇만 되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맞죠? 항상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집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 교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A가 음수일 때는 항상 교점이 발생한다는 것. A가 0이 되어버리면 점근선이 되어서 교점이 생기지 않겠죠. 자, 그래서 A는 0보다 작다는 것을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77번입니다. 자, x의 범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함수 문제에서는 바로 정의역이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와 직선 y 꼴 ax 플러스 2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 기울기가 되겠죠.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1174번과 4번과 1175번은 문제를 다시 보시면 제한 범위가 있나요? 정의역이 없었죠. 정의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든 만나지 않든 뭐 두 점에서 만나든 바로 연립을 해서 바로 실근의 존재, 실근이 두 개 존재한다는 말은 교점이 두 개 존재한다. 실근이 없으면 바로 교점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바로 연립을 해서 판별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176번은 선생님이 자, 대수적으로도 풀었고 그래프로도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지금 1177번처럼 이 제한법이 즉 정의역이 따로 주어져 있죠. 그럴 때는 이 74번이나 75번처럼 이런 풀이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때,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라 한 점이나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범위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문제와 다음 문제 1178번도 반드시 그래프로 푼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한 범위가 있지만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요.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과 x계수분의 x계수 2가 되어서 점근선의 교점이 x 이꼴 마이너스 1이 되고 y 이꼴 2가 되니까 x 이꼴 마이너스 1과 y 꼴 2가 바로 무엇이 된다? 점근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때, 자, x 이꼴 마이너스 1과 y 꼴 2를 점근수로 그려놓고
1, 4분면에 1, 3, 4분면으로 가는지 2, 4, 4분면으로 가는지는 자, y절편이나 x절편을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y절편이 바로 상수분의 상수가 되어서 4가 되니까 이 점을 지나겠네요. 따라서 바로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범위가 1에서 3까지잖아요. 그러면 1에서 3까지니까 이 3, 4분면 쪽에서 그려진 것은 모두 다 지워주고 자, 1에서 3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에 이 그래프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에 대한 함수값, 3에 대한 함수값을 찾아 놓으면 1을 대입하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6이 되어서 3이 되니까 1,3을 지난다는 말이고 자, x절에 3을 대입하면 분모는 4가 되고 3을 대입하면 10이 되어서 맞나요? y좌표가 2분의 5, 즉 3,2분의 5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바로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요 곡선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곡선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점선으로 처리되었으니까 우리가 지우개로 지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직선 y 꼴 ax 플러스 2인데 이 ax 플러스 2는 직선이잖아요. 그런데 y 절편이 2니까 바로 이 점근선 위에 존재하는 이 점이 되겠죠. 자, 이 점을 항상 지나는 바로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과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이렇게 그린 이런 거는 해당이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이거가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요게 되겠죠.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이 그래프와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만나지 않고, 맞죠? 이렇게 그리면 아예 만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구간, 요 두 구간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A의 최대값, 최소값, 즉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이 되니까 직선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고 이때의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이 점 0,2와 이 점 3,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무엇을 그려서 생각한다? 많이 해봤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기울기가 된다고 했죠. 그 밑변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요. 높이가 바로 2분의 미안합니다. 여기가 원점이죠.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죠? 그 밑변이 3이 되고 높이는 2분의 5에서 누굴 빼야 됩니까? 2를 빼야 되니까 높이는 2분의 1이 되니까 기울기는 3분의 2분의 1이 되고 자,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바로 기울기의 최소는 6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대는 바로 언제가 되나요? 이 0,2와 1,3을 지날 때가 되겠죠. 다시 한번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밑변은 1이 되고 높이가 3에서 2와의 그 길이니까 얘도 1이 돼서 1분의 1이 되니까 바로 기울기가 1이 된다. 최대가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1과 6분의 1을 더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6분의 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문제를 그냥 연립해서 처리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범위가 나왔을 때는, 즉 정의역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된다는 것.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1178번입니다. 자, x의 범위가 2와 6 사이로 주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은 자, 연립부등식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B의 또 최대값을 구해 달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웬만한 교과서에도 모두 다 있는 문제고요. 학교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이 식을요, 물론 우리가 유리함수를 공부하고 있어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선생님이 공통수학 원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부등식도 항상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대수적으로 그냥 앞에 그 두 개 풀고 뒤에 그 두 개 풀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게 복잡해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봐버리라. 바로 이렇게 각각의 좌변과 중변과 우변에 모두 다 y를 붙여버리면 이 1차 함수가 되겠죠. 물론 a, b가 0이 아닐 때 물론 직선이라고 합시다. 이 직선과 이 직선과 그리고 여기는 유리함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2와 6 사이의 범위에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y 꼴 bx-1보다는 작다. 즉 아래쪽에 그려지고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ax 플러스 1보다는 이 유리함수가 바로 위쪽에 그려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대소관계는 그래프의 위아래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등식 문제를 바로 무엇으로? 그래프 관점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리함수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죠. 바로 점근선의 교점부터 찾아보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 1이고 자, x계수분의 x계수가 1분의 3이 되어서 점근선이 x 이꼴 1, y 이꼴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x 이꼴 1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y축과 평행한 직선 y 이꼴 3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자, 보시면 1, 3, 4분면을 지나는지 2, 4, 4분면 쪽으로 지나는지는 바로 y절편을 이용하면 되겠죠. y절편은 상수분의 상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바로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되겠나요? 자,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바로 3, 4분면 쪽에 그려지면서 1, 4분면 쪽에 그려지는 1, 3,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래프가 아니고 정의역이 주어져 있으니까 2와 6 사이의 그래프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6 더하기 2가 되어서 8이 됩니다. 그리고 x에 6을 대입하면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6을 대입하면 3, 6이 18에 20이 되니까 4가 되죠. 따라서 6,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바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바로 요 곡선만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다른 그래프는 모두 다 지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그려 놓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직선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직선이 보세요. 둘 다 y절편이 얼마예요? 1이죠. 따라서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데 첫 번째, y 꼴 ax 플러스 1보다는 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직선은 보세요. 바로 이렇게 그려져도 이 직선보다 x 꼴 2와 6 사이에서 위쪽에 그려지죠. 더 작게 기울어져도 되고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 꼴이 있으니까 만나는 데까지는 가능하니까 바로 이 직선까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기울어져 버리면 이 2와 6 사이에서 이 빨간 선이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크라고 했으니까 항상 위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직선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직선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될 수 있다? 여기 만날 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y 이퀄 bx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빨간 직선이 바로 누구보다 y 이퀄 bx 플러스 1보다는 바로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 가능하겠죠.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 그래프까지가 이 그래프는 되나요? 안 되나요? 조금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바로 어떤 그래프까지 가능하다? 여기 만나는 것까지 가능하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y 꼴 ax 플러스 b가 이쪽에 그려져야 되는 것이고 y 이퀄 bx 플러스 2는 이쪽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y 이퀄 ax 플러스 1의 관점에서 이 기울기에 바로 이 점을 지난 이때가 a의 바로 뭐가 되겠다?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체크해 보면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밑변이 얼마입니까? 0부터 6까지니까 6이고 높이는 4가 되니까 4부터 1까지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바로 기울기는 6분의 3, 바로 2분의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의 최대는 2분의 1이니까 A 값은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가 되어야지만 바로 이 직선보다 이 유리함수가 더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B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 이 2,8, 2,8과 0,1 사이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기에 수직이니까 밑변이 이번에는 2가 되고 높이가 얼마 됩니까? 8에서 1을 빼면 되니까 7이 되겠죠. 이때가 바로 B의 무슨 값이 될 수 있나요? 최소가 될 수 있죠. 그때가 바로 2분의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울기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상관없죠. 이 직선보다 이 곡선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따라서 B의 범위는 2분의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 답만 찾기 위해서 A는 2분의 1이고 B는 2분의 7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A는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면 되고 B는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면 바로 이 곡선이 두 직선 사이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A-B의 무슨 값을 물어봅니까? 바로 최대값을 물어보죠. 두 수를 빼어서 최대가 된다는 말은 이 앞에 있는 수는 가장 큰 수를 갖고 오면 되고 뒤에 있는 수를 가장 작은 수를 갖고 오면 빼어서 최대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의 가장 큰 값 2분의 1이 되고요. B의 가장 작은 값은 2분의 7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에서 2분의 7을 빼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어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3이 A 마이너스 B의 최대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두 개만 생각해서 2분의 1, 2분의 7, 즉 A는 2분의 1이요, B는 2분의 7이라고 해서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A의 범위는 이렇다는 거죠. A는 하나, B는 하나의 값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A는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죠. 즉, 이 A가 음수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음수가 되어도 2와 6 사이에서는 이 곡선이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되죠. 그러니 A는 음수가 되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도 범위로, B도 범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A-B의 최대값은 A의 최대값에서 B의 최소값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17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로 유리함수가 x가 1보다 큰 쪽에서의 그래프만 그려두었네요. 점근선이 x 이꼴 1, y 이꼴 3이죠. 표준형이니까 x 이꼴 1, y 이꼴 3인데 1보다 큰 범위니까 자, 이 1, 4분면에만 그래프를 그려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그래프 위의 점피에서 두 점근선에 내린 수순의 발을 QR이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와 PR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면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넓이의 최소값, 길이의 최소값 항상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두라 식으로 표현해 준 다음에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바로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좌표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 곡선 위에 있는 바로 이 P점을 X좌표를 T로 두면 Y좌표는 여기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T-1분의 9 플러스 3이 바로 Y좌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점에서 수선의 발을 점근선으로 내렸으니까 X좌표는 동일하게 T가 되고 Y좌표는 점근선의 좌표와 똑같겠죠. 그러면 R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는 점근선 위의 점이니까 1이 되고 Y좌표는 바로 P의 Y좌표 바로 T-1분의 9 플러스 3이 바로 R의 Y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좌표를 T로 나타냈으니까 우리는 PQ와 PR을 대보면요. PQ와 PR을 더해보면 PQ는 바로 이 높이차가 되니까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T-1분의 9가 되겠죠. 플러스 3에서 Y좌표 3을 뺐으니까 바로 T-1분의 9가 되고요. 자, P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R은 이 길이가 되니까 바로 X좌표의 차가 되겠네요. Y좌표 길이가 똑같으니까 X좌표의 차가 되어서 바로 T-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두 개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최대값, 최소값은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글자 조금만 예쁘게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가 t-1, 그리고 플러스 t-1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항상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치환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T라는 좌표는 이 곡선 위에 있는데 이 곡선은 X가 1보다 큰 범위예요. 그럼 여기에는 T도 바로 누구보다 큰 범위에 있다? 1보다 큰 범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잘 보시면 우리가 공동수와 우리가 명제 파트에서 산술 계산을 했었잖아요. 봐요.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은 모두 다 양수 맞습니까? t가 1보다 크니까 모두 다 양수가 맞죠. 맞나요? 그런데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죠.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좌우의 두 수의 곱이 어떻습니까? 곱이 9로 일정하죠. 자, 곱이 9로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두 수 다시 한번 적어보면 t-1분의 9와 t-1을 두 수를 더한 것은 그 곱인 9의 루트를 씌운 거에
2배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6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합은 항상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 6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바로 6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 여러분들 또 올라서야 되는데 산술기하 평균은 더하기를 기준으로 플러스를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수가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고 양수가 되어야 되고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또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물어본다고 했죠. 최대값과 최소값은 동시에 물어볼 수 없다고 했고 이 형태를 보면 이 분자에 있는 t-1, 야는 1분의 t-1로 볼 수 있으니까 얘가 분모에 존재하죠. 즉 역수 형태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곱이 9로 일정하기 때문에 합의 최소값을 바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 문제의 활용 문제에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물어볼 때 활용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이 그래프 자체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라 조금 활용한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때 합의 최소를 물어보면 또는 곱의 최대를 물어보면 거의 다 산술기하가 많이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